이제 식사 관리할게요. 암 환자분들이 200일간 가장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 하나를 고르라면 식사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식사 관리예요.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여도 한두 달 지나면은요, 열심히 하신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전화상으로는 고객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요. 저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다들 자기가 잘한다 그러죠. 자기 나 이렇게 못하니까 그거 뭐 저한테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체중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체중이 보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kg, 작게는. 많이 하시는 분은 13kg까지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식사 관리의 특징 자체가 살이 많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겁나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기암 정도 들어가면은 악액질 상태라 그러는데 이 근육이 소실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이게 암이 번져가지고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겁나가지고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식사 관리를 하시면 살이 빠져요. 그리고 이 살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다가 딱 멈춰요. 그때부터 살이 빠지는 중에는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졸리고 얼굴도 늙어 보이고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 순간에 딱 멈추거든요. 계속 빠지시는 분은 없어요. 겁이 나죠. 그 전까지는요. 전화 자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있으면 멈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빠지고 나서부터 몸 컨디션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살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살은 이렇게 빠졌어요 하면은 제가 원래 몸무게하고 살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분 열심히 하셨구나, 열심히 안 했구나 이걸로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꼭 살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식사 관리, 암 환자한테 맞는 올바른 식사 관리를 하면 체중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하고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하셨고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하실 때 딱 한마디만 기억을 하고 가실 거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집에 갈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은 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이 토요일날 귀한 시간 내신 거에 대해서 본전을 뽑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식사 관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1번, 그래서 제 앞에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른 거 식사 관리가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지금 내용을 제가 얘기할게. 그죠? 우리가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먹으니까. 근데 딱 하나만 확실하게 이것만,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10개를 잘하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거 하나를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비중이 훨씬 더 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당 섭취를 최대한 줄이자. 이거는 무조건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암 환자분들이 뭐가 어쩌고 고기 먹으면 어때요? 뭐 유기농 먹으면 어때요? 솔직히 이런 건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못해도 좋은데 이거를 타협을 하는 분들은 성공을 못해요.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거하고 과일하고. 이거는 꼭 좀 왜 그런가도 좀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암이요. 기세를 꺾어야지. 우리가 목표가 지금 뭐예요?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죠? 암의 기세를 꺾어서 성장 속도를 줄여야 돼요. 암의 기세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는 암의 기세를 꺾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효과 본 만큼 조금 있다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용수철하고 똑같아요. 항암은. 암을 잠깐 누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누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럼 항암 약발이 떨어지면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죠. 그래서 항암은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얘가 계속 튀어오를까봐 한번 눌러주는 거는 쓸 수 있지만 항암은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암을 굶기는 거예요. 암을 굶겨가지고 암의 힘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암을 굶겨야 돼요. 암의 기세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다른 방법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없어요. 경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암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어요. 굶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암을 굶겨야 돼요. 굶겨야 돼요. 근데 암을 굶기려 그러면은 암이 뭘 먹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암이 뭘 먹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를 굶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암은요, 당만 먹어요. 당. 포도당이요. 포도당. 당만 먹는데 우리가 어차피 나는 뭐 포도당 내가 어차피 안 먹잖아. 포도당이 설탕이잖아요. 과일이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포도당으로 다 바뀌어서 흡수가 되잖아요. 아니 어떻든 하여튼 당이라 그래요. 난 어차피 당 안 먹으니까 암이 그러면 생길 일이 없잖아. 근데 그 당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는요, 뭘로 존재하냐면 탄수화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왜 암이 당만을, 우리는 단백질도 먹고, 우리는 지방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를 하잖아요. 정상세포는 이거를 다 섭취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다 배출시켜버려요. 저장을 못하고. 정상세포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필요한 양만큼. 근데 암은 당만을 자기의 먹이로 삼아요. 그러니까 암을 굶기려고 그러면 당의 섭취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요. 그럼 왜 암이 당만을 먹이로 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당이 많아서 그래요. 살아가기 좋은 거예요. 어디 가나 있으니까. 모든 음식에 존재하니까. 당 자체가. 탄수화물 자체가.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암한테 유리한 거지만, 거꾸로는 우리는 만약에 암이 당 말고도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를 다 먹고 큰다 그러면은 암을 굶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굶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방도 똑같아요. 이 개념하고요. 선생님. 우리의 목표는요. 암의 기세를, 그러니까 암의 성장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암의 기세를 꺾어야 돼요. 암의 기세를 꺾는 유일한 방법은 암을 굶기는 거예요. 암을 굶기는 유일한 방법은 당의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오늘 딱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당 섭취 줄이자. 근데 당은 뭘로 먹는다고요? 탄수화물이요. 무조건 탄수화물 줄이셔야 돼요. 탄수화물 줄이면 당연히 살이 빠져요. 근데 암하고 싸우려 그러면요. 근데 당은요, 너무나 많아. 실제로 우리도. 음식물 보면은요, 모든 음식에 다 당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채소에도 하다못해 20%, 30%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제 방법적으로는요,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거를 안 드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 같은 데 들어있는 저단위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몸에서 당으로 섭취되는 양 자체라든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암한테 이렇게 먹이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 정상세포 정도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고단위 탄수화물들, 즉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음식들은 사실 거의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돼요. 200일 동안은요. 그래서 완전히 암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암을 굶기셔야 돼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서 암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동생분 항암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나 쓰러지는데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그리고 또 뭐 암이 있으면은
체력이 있어야지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면 우리 전체적인 식사량도 같이 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사량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식사량을 유지를 해야지 암하고 잘 싸울 수 있고, 대신 여기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암하고도 싸우고 암한테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식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빼야 될 게 뭘까요? 밥이에요. 밥. 네.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그 줄은 만큼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반찬은 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어떻게 권하냐면요. 밥이 한 공기에 200g에서 210g이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한테 좀 여유가 있으신 암 환자분들 또는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100g, 반 공기. 근데 한창 암이 진행 중이신 분들, 동생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70g, 3분의 1 공기. 충분해요. 45g만 먹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70g까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200일 동안. 그걸 할 수 있어요. 대신 나머지 반찬들은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어차피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해요. 보통 반찬이 뭐 5개에서 한 6개, 7개 되잖아요. 그러면은 밥 한 공기 먹고 너무 배고파요. 맨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먹고 반찬을 하나씩 다 먹어라.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꼭. 일단 밥을 많이 먹으면서요. 암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미는, 저는 그래서 현미 먹어요. 밥 대신에요. 현미도 탄수화물이죠. 그죠? 현미는 일반 흰 쌀밥보다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미 자체가 암에 좋은 게 아니에요. 현미도 나빠요. 탄수화물이라서. 똑같은 원리예요. 대신 흰 쌀밥보다 괜찮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흰 쌀밥은 현미로 바꿔가지고 조금 먹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현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아요. 근데 둘 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둘 다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당질 지수가 이렇게 당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당질 지수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음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반찬들도요. 당질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로 단맛 나는 것들이 당질 지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식단 같은 경우 매번 올려놓거든요. 저희 요양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단, 지금 환자분들 드시는 식단을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시고요. 그러면은 뭘 먹으면 안 될까요? 밥만 안 먹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한번 찾아볼게요. 밀가루 음식. 이거 무조건 6개월간 끊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안 좋죠. 이건 100%거든요. 튀김도 마찬가지고요. 라면. 다들 좋아하는 거죠. 국수. 칼국수. 국수나 칼국수나 수제비. 떡. 꿀 안 좋습니다. 이거. 당면. 감자, 고구마 삶은 거, 구운 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6개월, 7개월 동안, 200일 동안요. 밤, 묵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빵, 옥수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으면 약간 배부르는 그 포만감 느껴지는 거. 이거 무조건 다 피하셔야 돼요. 감자, 고구마 절대 안 돼요. 감자를 야채 반찬으로 이렇게 좀 드시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감자 조림 정도에서 반찬 정도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 감자를 찌거나 아니면 구워 먹거나 이런 것들, 감자 튀김 먹거나 이런 거 치명적이에요. 이런 거.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네. 고구마가 뇌에 좋다고. 그러니까 TV에요. 얼마 전에는 한우가 대장암에 좋다고 또 나오고, 커피가 폴리페놀 때문에 암에 좋다고, 또 얼마 전에는 커피는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에서 누구 돈 받고 연구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게 자본에 이게 다 전부 다 큰 비즈니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내 몸 내 스스로 보호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감자, 고구마 삶거나 구워 먹으면은 암 환자분들은요, 이게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아지지 않으신 분들 보면 이런 데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특히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1번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잘 못하면서 나머지 거 되게 열심히 해봤자 헛물 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하니만 못해요. 당연히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껌, 음료수 이런 거 당연하겠죠. 200일간. 과일도요. 과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암 걸리면 과일을 일부러 안 드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 과일도 거의 당을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혈당 떨어졌을 때 과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하루에 근데 과일이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드시냐면요. 하루에 내가 먹는 과일을 다 합쳐가지고 이 주먹 하나를 넘어가면 안 돼요. 다 합쳐서 그냥 숫자 크기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사과다 그러면 이게 사과 하나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오늘 다 먹는 거 200일 동안.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돼요. 식전에 드시면은요, 얘는 과일은 이 안에 소화 요소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음식물하고 섞이면 바로 썩어버려요. 내 몸이 쓰레기 창고가 돼버려요. 이 위 자체. 식후에. 근데 여기는 반드시 식전에요. 먹어요. 네, 식전에 드셔야 돼요.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하고 얘가 소장에서 같이 섞여버려가지고요, 얘는 소화 과정 필요 없이 그 안에 소화 요소가 있거든요. 소장으로 같이 바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패를, 왜냐하면 여기 소장에서 서너 시간을 있는 동안에 얘가 부패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과일은요, 식전에 아주 조금만 이렇게 드시면은 약이 되는 거고, 식후에 드시는 거, 그리고 많이 먹는 거는 독이에요. 절대로 피하시라고. 꼭 좀 요거 1번만 이제 집에 갈까요? 1번만 해도 다 되는 건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식후 혈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건강하신 분이나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나 다 똑같아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요. 식전 혈당보다.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한꺼번에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사이에 이렇게 혈당이 쭉 올라가는 동안에 암세포는 이때 다 먹고 커요. 이때가 성장할 때예요. 암이에요.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우리 인체의 특성, 어쩔 수 없는 특성인데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혈당 자체를. 그러니까 식후 혈당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원래 한두 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걸 얘기하니까 일단 졸리고 지루해요. 아주 방법만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식사하실 때요. 그 양식 같은 거 먹을 때 샐러드 먼저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채소를 좀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채소를 이렇게 한 접시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그 채소를 먼저 먹고, 그리고 그걸 잘 먹고, 꼭꼭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서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대충 드시면 안 되고, 이걸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편하게 밥을 먹으세요. 반찬하고. 요것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식전에 채소를 먹자. 그럼 어떤 채소를 먹느냐?
우리가 평소에 이름 알고 있는 평소에 먹는 채소들 주로 쌈채소 같은 것들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드셔도 되고 뭐 된장이나 뭐 이런 데 하셔도 되고 소스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이것저것 그냥 하시면 돼요. 발사믹 식초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샐러드 채소 먼저 먹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식후에요. 견과류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과일하고 똑같아요. 많이 먹으면은 견과류는 지방 덩어리거든요.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좋은 지방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견과류도 아까 과일은 하루에 다 합쳐가지고 사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견과류는 하루에 다 합쳐서 우리 요즘 보면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하루에 먹을 양을 팔잖아요. 그죠? 뭐 하루 견과, 매일 견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루에 그거를 3개로 나눠 못 드셔야 돼요. 그거 하루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에 건포도 같은 거 다 빼고 단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30분 내로 드셔요. 꼭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200일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평생 하면은 이게 재미없어서 못하고 너무 서글프잖아요. 200일간 해서 암이라는 근데 일단 내가 암 환자라는 그 의식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20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분한테는 사람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병원 치료를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는 병원 치료를 받는데 나는 내대로 20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원 치료만 잘 받아가지고 의사 얘기 잘 따라가지고 암이 나올 수 있으면 암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먹다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내가 막상 암에 걸리면은 환자분들은 여전히 훌륭한 치료제들은 결국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식사 후에요. 우리가 운동은요. 한 번이나 3번 정도 운동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이나 3번 정도 하시는데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요. 식후에 30분 이내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3번째 암 환자분들은요. 항상 약간 배가 고픈 게 좋아요. 배가 약간 고픈 상태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상태 아주 편한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항상 고픈 상태가 제일 좋아요. 절대 과식하시면 안 돼요. 과식하는 것 자체가 왜 안 좋냐면은 이 음식물 소화하는데 우리 모든 장기들이 계속 다 쓰여요. 근데 이렇게 쓰이다 보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은 오히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힘이 쫙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먹은 에너지보다 실제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과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에서도 이제 과식이 좋지 않으니까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자. 이거는 뭐 왜 많이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고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한 300g에서 400g 정도 암 환자분들이 보통 먹어요. 근데 이걸 다 드시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먹냐면 물에 데쳐 먹어요. 물에 데쳐 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갈아서 드시면 돼요.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물에 데쳐 먹든지 아니면은 요즘 녹즙으로 드셔도 되고 근데 녹즙보다는 야채 분말 같은 게 좋아요. 야채 분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채를 내가 400g을 다 먹기 힘드니까 한 300g 정도는 야채로 먹고 물에 데쳐 먹던 아니면 샐러드로 먹던 샐러드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먹고 그거 부족한 거를 녹즙이나 아니면은 갈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드시면 돼요. 야채 분말 같은 경우로. 그리고 야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찬이나 쌈채소로 먹는 거 이걸 드셔야 돼요. 아주 특이한 야채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식품으로 쓰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약초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네. 감기도 그런 것도 안 돼요. 예. 뭐 민들레 이런 것들 절대 안 돼요. 암 환자들. 암 환자들한테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 약성이 강한 거는 계속 드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한테 그런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반찬으로 먹는 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야채, 샐러드 같은 거. 이제 살아있는 물을 먹자. 이 물을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세 가지죠. 공기. 근데 공기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공기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공기 좋은 데 갔는데 그래가지고 시골을 가. 나 암에 걸렸으니까 산을 들어가. 이분들이 보통 뭘 하시냐면요. 삼시세끼 밥하고 밥재료 준비하다 다 끝나버려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거의 다 실패하세요. 이런 거는 텔레비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한두 달 정도 요양 같은데 요양원에도 계속 있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집이 공기가 좋으면 최고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공기는 어쩔 수 없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까 밥은 우리가 공기, 밥, 물 제일 많이 먹잖아요. 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현미로 먹고. 근데 물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이 중요한데요. 왜 어떻게 살아있는 물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살아있으면은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수많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는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수돗물은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약품 처리를 하죠. 엄청나게 약품 처리를 하고 나서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수도관은 또 보통 한 20년, 30년 돼.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 들어오면은 아파트의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저는 이런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지 못한 물이죠. 죽은 물. 이런 물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수돗물 먹는 분이 누가 있어요? 뭐 드시죠? 근데 정수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수기에 들어오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도 죽은 물이에요. 정수기가 죽은 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원래 끓이면 다 죽는 물 아닙니까?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끓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가지고 보리차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죽어있는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정수기조차도요, 요즘 다 이게 역삼투압 정수기인데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밖에 못해요. 그럼 거의 H2O, 화학적인 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물은 가급적 좋은 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200일 동안에, 평생은 힘들고요. 평생은 힘들고 200일 정도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면 생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생수 그냥 일반 생수.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게 소독은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죠? 이 세균들은 다 죽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를 드시는 물 같은 경우는 200일 동안은 전부 다 생수 쓰시고 정수기 물 안 쓰시고, 그리고 적어도 밥하는 물이라든지 국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물들은 전부 다 생수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수기 물 같은 경우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정수기로 생수를 먹는 건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냥 사서 쓰세요. 근데 끓이는 것도 밥 끓이는 것도 정수기 물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 예. 그냥 200일은 딱 생수 쓰시고요. 대신 비싼 생수 쓰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 용으로 나오는 비싼 생수들이 엄청 많아요. 물이요. 그리고 무슨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온수기라든지 수소수기, 뭐 아마 사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러는데, 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얘기예요. 조금씩은요. 근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되게 사소하고요. 제가 가장 성공적인 게 보면은 이 생수예요. 이 정도 물 먹으면 되나요? 삼다수나 뭐 좀 싼 것도 괜찮아요. 동네에서 생수는 다 일정 규격 그거니까요. 좀 싼 생수 쓰셔도 상관없고, 최소한 본인이 드시는 물, 그리고 밥, 그 다음에 반찬할 때 사용하는 물, 할 때 사용하는 물은 생수를 쓰시고 한 200일 정도 몸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암 환자분들은요. 제일 궁금해하시고요. 저한테 제가 지금 암이야, 폐암이야, 3기야. 고기를 먹어도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러면은 고기가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은 나쁘다 쪽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고기를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봤어요. 누가요?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먹어도 돼요 안 돼요라고 하면은 먹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나쁜 줄 알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요. 즉 고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는 왜냐하면은 고기 자체는 단백질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좀 필요해요. 실제로. 나쁜 점도 상당히 많지만 좋은 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도 부족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고기라고 얘기하는 게 생선은 생선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죠. 고기라고 물어볼 때 그분은 물어본 게 뭐냐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는 하급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단백질을 먹을 때에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고급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고급 단백질은 콩이에요. 콩이나 두부, 식물성 단백질이 1순위고요. 그 다음 2순위가 뭐냐면요. 생선 중에서도 하얀살 생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고급 단백질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소화에 에너지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고기 중에서도 하얀 고기,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뭐 이런 것들이 세 번째고 제일 하급 단백질이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개고기 이런 것들이에요. 붉은색 고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거를 먹어서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상당히 또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고기를 원래 안 먹던 분들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을 거면은 좋은 순서대로 먹고 근데 우리가 고기를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호 때문에 먹죠. 맛있어서요. 그럴 때는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안 먹고 입맛만 보는 정도. 고기는요.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200일은 사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독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 진짜 지금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 그랬는데 그럼 180일인데 200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먹어야죠. 그렇게 독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좀 상황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고요. 집에요. 제일 좋은 게 콩물 있잖아요. 콩물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콩물 만들기 귀찮으니까 두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즉 무조건 그리고 또 무가당 두유. 또 그거 한번 적으세요. 그거는요. 이건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그 구연산 칼슘이라고 있어요. 구연산 칼슘.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좀 드세요. 구연산 칼슘은. 네. 이게 구연산 자체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구연산 칼슘을 칼슘의 효과도 있고 구연산의 효과도 있는 굉장히 저렴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암 효과도 있고 여자분들 그 뼈, 남자분들도 뼈 이쪽으로도 효과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구연산 칼슘이 거의 대부분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영양제 중에서는 왕이에요, 왕. 이거는 꼭 좀 뭐 일반 건강 차원에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필수고 일반 암 환자 아니시더라도요. 이건 꼭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우유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우유 드시면 안 돼요. 네, 우유, 예, 무가당 두유. 우유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이게 끈적끈적한 성분 있잖아요. 이게 암세포의 그 구성 성분하고 똑같아요. 유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요만큼 있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너무 먹지 말라는 얘기가 많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내가 우유 안 먹어도 살잖아요. 대신 우린 무가당 두유가 있으니까 무가당 두유는 꼭 좀 챙겨 드셔야 돼요. 암 환자건 아니건 간에 지금 우리 나이에서는 꼭 좀 챙겨가지고 건강을
그래 싸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꼭 좀 하시고 한 200일 동안은 그래서 우유도 안 먹어야 되고 우유로 만든 제품, 치즈, 버터 이런 것도 안 드셔야 돼요. 꼭. 계란은 좋은 단백질 원이긴 한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 하루에 1개에서 2개 많으면, 그리고 가급적 1개 먹는 걸 우리가 10개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좋은 걸 안 먹어도 되지. 굳이 좋은 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1개를 먹으면 좋은 걸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좋은 거. 계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계란을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계란이 생산되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아이들한테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병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약품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가급적이면은 10개 정도 먹으면야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라도 그것도 안 먹는 게 나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하루에 1개, 2개 드시는 건 좋은 거 드시는 게 나아요. 계란은. 그 다음에 이게 원래 8번, 지금 8번 하는데요. 소금, 설탕, 식용유, 고추장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요. 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소금 뭐예요? 설탕 뭐예요? 식용유 뭐예요? 이게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고 암 환자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충 교통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워낙 말들이 많았고 그런데 제가 제가 소금 공부를 거의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게 나보다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의 말만 소금은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여러 번 읽고 잘 모르는 내용을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공부하기가 참 힘든 게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암 걸리면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식이요법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이러시는데요. 뭐 저도 좀 많이 미숙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16년을 봤던 입장에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의 반 정도는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수준. 암 환자분들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입장이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초보스러운 거. 왜냐면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50%는 그래서 초보가 초보자들에게 거의 암 환자분들은 다 초보자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초보로 끝나니까 문제죠. 그리고 또 그중에 나머지 반은 또 상업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왜냐하면 암 환자 시장 같은 경우는 유행을 엄청나게 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의 반의 반 정도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믿지 말고 자기가 공부해서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금 공부하는데 물 공부하는 데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한 공부로 치면은 책을 한 최소한 5권씩은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체들 다 알아보고 어떻게 만드는가. 준비 운동하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다 끝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공부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못 받아요. 자신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났을 때는 이미 다 게임이 끝났을 때예요. 참 답답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소한 건 우리가 소금만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으면서 소금은 좋은 거 쓴다? 이런 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이 소금 가지고 1시간씩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건 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후 혈당이고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때문에 소금은요, 제가 그냥 정해주는 대로 제가 답을 들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야 그게 잘 헷갈린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소금을 아예 안 쓴다, 설탕을 아예 안 쓴다, 식용유를 아예 안 쓴다, 고추장을 아예 안 쓴다. 이거는 낭만적인 얘기예요. 이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 안 그래도 식욕도 없는데 소금을 쓰는데 소금을요 어차피 많이 안 쓰면 돼요. 소금은 조금만 쓰는데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정제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적인 분해에서 만드는 소금이요.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천일염 쓰시면 돼요. 천일염. 뭐 다른 소금도 괜찮아요. 천일염을 가지고 죽염 만든 죽염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뭐 천일염을 뭐 9번 구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근데 정제염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외식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에는 정제염을 잘 안 써요. 근데 외식할 때는 모르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도시락 싸고 다녀야 돼요. 200일 동안. 설탕 자체는 안 좋으니까 대신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은 스테비아라고 있어요. 예, 꼭 스테비아로. 스테비아는 참 좋아요. 이것 자체가 항암 효과도 있고 자연산도 있고 유기농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비아 제품 구매하실 때 성분을 잘 보셔야 돼요. 스테비아라고 제목은 써 있는데 뒤에 성분 보면은 스테비아 50%, 그 다음에 올리고당 5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스테비아 꼭 100%로 사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요. 그 다음 식용유는요, 일반 좀 좋은 거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안 먹으니까. 계란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식용유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면 흘러내릴 정도 쓰시잖아요. 우리가 식용유 너무 많이 써요. 우리 음식이 볶음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식용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요리하실 때요. 근데 식용유는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게 좋은데요. 식용유 자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책 같은 데 보면은 암 환자는 절대 식용유 먹지 말라는 게 대세예요. 대세인데 식용유를 안 쓰면 음식을 못 해요. 실제로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너무 많이 안 쓰는 걸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좀 좋은 식용유, 뭐 올리브유라든지 올리브유 중에서도 그 저온 압착 뭐 이런 콜드 프레스도 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요즘 뭐 좋은 것들 많아요. 포도씨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올리브유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비싼 식용유를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이 스프레이 통 있잖아요. 요거를 구매를 하나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몇 번만 뿌려줘도 충분히 사용하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이를 이용하셔가지고 식용유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많이 안 쓰고 괜찮아요. 아니면은 좀 숙달되면 물 가지고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용유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고추장에 의외로 당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추장은 사실 뭐 고춧가루로 대체하든지 아니면은 고추장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고추장은 가급적 적게 쓰셔야 돼요. 고추장은 다른 걸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음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사소한 게 사실은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을 내가 왜 2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건강한 거예요. 뭐 맨날 뭐 음식 꼭꼭 씹어 먹으라고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그렇게 암한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음식을요 꼭꼭 안 씹어 먹으면은 뭐가 고생을 하냐면요 위하고 소장하고 대장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입은 원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살들을 계속 밀어내줘야 되거든요. 대장 자체가요. 살이 많이 찌면은 이 대장이 소화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살을 밀어내는 데 많이 써요. 쭈그리고 있고 이러면 항상 허리 펴주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소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가장 아껴야 돼요. 우리 소중한 에너지를요. 그래서 얘네 스스로 암을 치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입이 고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번, 100번, 30번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번? 30번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고생 안 하기 위해서 갈아먹는 겁니다. 음식을 갈아 먹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내 위가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위암이다 내가
그러면은 제가 갈아 드세요. 처음에 왜냐면 위를 휴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를 휴식을 시키려 그러면은 위암 같은 경우라든지 식도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200일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아까도 이제 벌써 나왔었죠.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여기 보면은 염증하고 관련된 음식들 요거 이제 제가 해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암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옛날에는요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암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암도 있지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보양식 같은 거 먹으면 몸이 좋아져요. 개소주 뭐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요즘 암 환자분들 중에서 못 먹어서 안 걸리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의 특성은요. 이 몸을 쉬게 해주지 않고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내 스스로 이 암하고 싸우게 해줘야 되는데 몸을 계속 일을 시켜요. 특히 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간은 나는 내가 간의 상태를 모르니까 간은 힘든데 나는 좋아요. 근데 간이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렇게 오래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 자양 강장식 즉 먹어서 정력에 좋은 식품들, 힘이 나는 식품들은 암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 200일 정도. 산삼 같은 경우 먹으면 큰일 나고요. 녹용은 뭐 이거는 무조건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약 하실 때, 그러니까 한약 같은 거 암 환자분들 이제 한의원에서 하실 때 이거 꼭 해요. 근데 녹용 같은 거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요.